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성장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테트로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지기 박진형입니다. 한 해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 오늘, 그 이름답게 푹푹 찌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절실한 건 시원한 바람과 냉수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지역들이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이탈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갑갑한 현실에 주민들 속은 타들어가는데 하루빨리 꽉 막힌 속을 뻥 하고 뚫어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에 주요 방송에선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을 다시 뜨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테트로네. 오늘은 수도권 명품 배우도시 홍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홍천군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으뜸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신영재 홍천군수와 홍천의 미래 성장 동력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실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테트로네 홍천군 편. 오늘은요, 경제 으뜸 도시 홍천의 도약,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역시나 민선 8기 임기 3주년을 맞으셨습니다. 네. 그간의 시간이 뭐 주마등처럼 쓱 하고 지나가실 것 같은데 네. 지난 3년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참 힘차게 달려온 지난 3년이었고요. 홍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온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의 육성과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지정, 또 용문 홍천 간 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갈 중대한 사업들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홍천이 경제 으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사실 뭐 한때 10만 도시를 꿈꾸던 홍천군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6만 6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세가 어쨌든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홍천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을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셨나요, 군수님? 점점 어려워지는 홍천군을 살려내기 위한 돌파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고요. 네, 사실 홍천군은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고 또한 고급 인력 유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또 인구 소멸의 위험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산업 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청년과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교두부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수출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첨단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도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항체 치료제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의 초기 단계 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공간, 시설, 장비, 인력, 그리고 정규 여건 등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창업과 벤처 기업을 직접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바이오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또 기업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성장한 기업이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역 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해 또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그리고 첨단 바이오 기회 발전 특구로도 잇따라 지적이 됐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기대 효과는 좀 어디까지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132억이 들어가는 정말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바이오 산업은 홍천군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홍천군 항체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이고 그 공간은 국가 산업의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홍천군에서는 지난해 6월에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그리고 제2차 기회발전 특구로 11월에 지정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홍천군은 바이오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토대가 마련되는 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바이오 항체 생산의 거점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산업 인구를 좀 늘려나가고 경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홍천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바이오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소득세나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드리고 100%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2년간은 5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국비 지원 사업과 또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홍천군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사업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위탁 개발 생산 방식인 CDMO 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바이오 인프라를 통해서 항체 산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바이오 산업의 확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 특화단지와 기회발전 특구로 정부 차원의 국가 산업 요충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비 투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홍천군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바이오 허브 시티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투자와 함께 또 앞으로 결과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 홍천의 바이오 산업하면 이제 주민들께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큼 이제 계속해서 성과를 내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하겠잖아요. 네. 근데 뭐 지난 2000년에 바이오 기업이 33개에 불과했는데 대전시는 20여 년 만에 그 대전 시내에 바이오 기업들의 그 시가 총액이 100조에 달하거든요. 박사님, 홍천이 대전처럼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바이오 분야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상에 걸맞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전이라든가 오송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홍천군이 같은 전략을 사용하면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홍천 같은 경우는 중화항체라든가 면역의학과 같은 특화 항목을 현재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자원들, 스크립스 항체 코리아라든가 삼성 메디슨, 서울대 의학면역연구소와 같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홍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업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난방 한계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곤 하는데 수도권에 좀 버금가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제공이 돼야만 인재도 유치할 수 있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라면 기업이 유치가 되더라도 다시 유턴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종류를 달리해서 좀 경쟁력을 키운다던가 그렇게 해도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태를 갖춘 홍천군이 이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선 교통망 구축 또한 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천군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렇죠?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또 지나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 군수님, 바이오 특허단지 성공이 달린 그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 네,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이 철도 들어왔나요?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홍천군의 땅덩어리는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되는데 아직 이 철도 기반 시설은 구축되지 못했고 아직 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의 최대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양평군 용문의 경의중앙선을 홍천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32.7km에 총 사업비가 8,44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2년 안에는 이제 마무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 이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사전에 같이 따라줘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요. 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면서 법적으로도 이 비수도권 내에서 광역교통 이 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마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권이 그리고 경제권이 강원도로 연결되면서 홍천의 수도권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부 지역 그리고 강원 내륙 지역에는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홍천군은 현재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으로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작년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로 선정된 만큼 홍천이 이 철도와 함께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당연히 돼야겠지만 네. 사실 지난 2007년에 예타 조사에서는 그 경제성 부족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는데 18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용문홍천 철도가 가진 역할과 기능은 더 커졌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박사님, 강원연구원이 부속을 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생산 유발 효과와 또 고용 유발 효과 이것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분석했던 자료인데요. 그 2007년 같은 경우는 일반 철도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광역철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철이 그대로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찍고 다니고 예약 없이 탈 수 있는 수단이 대중교통 수단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수도권과의 교류랑 소통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타 통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이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건도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유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타 중이라 사업비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사업비가 8,400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8천억 원 정도,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12,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개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익들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수단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편익이 생기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연간 400억 원, 그리고 40년 정도 합산을 하면 1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홍천군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가 사실 지역 소비를 막기 위해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난 2018년 인구 7만 명 선이 붕괴가 되고 홍천군의 인구 감소세가 사실 심상치 않거든요. 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라 보면 올 상반기 홍천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배가 많았거든요. 군수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계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도 3배가 많았고 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저희 홍천군도 1970년도경에는 1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정말 큰 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 7만 340명에서 현재 인구는 6월 기준으로 해서 6만 6,412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출생률은 약 0.7명인데 반해서 사망자 수는 약 2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 자연 감소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 비율은 현재 34.4%로 이미 초고령사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 감소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결국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에 매진을 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가 개통되게 되면 또 기업 유치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정주 인구도 늘어나고 또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서 생활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홍천군은 강원도 내에서 생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기업 유치와 금년에 조성된 북방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도 조기 분양해서 또 기업과 공장 그리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 활기를 좀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홍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첨단 산업 그리고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경제에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이 완성되는 2035년에는 1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그리고 2,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는 물론이고 3천억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저희가 병행 중에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또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 그리고 청년 참여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행안부로부터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서성면 청년 마을인 왓썹타운이 약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청년 마을을 통해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또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서 홍천군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도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홍천 청년 스마트 농업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요즘 스마트 농업이 대세인 만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천형 청년 수당인 홍천군 청년 주인 수당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은 전국 유일의 또한 귀농 귀촌 특구이기도 합니다. 2024년 우리 군에서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고향 올레라는 로컬 유학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과 또 그 가족이 함께
홍천에 이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또 공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농촌 유학생 가족이 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천에서 살아보기라든가 또 귀농 귀촌학교,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귀농 귀촌 맞춤 프로그램 운영도 귀농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는 각각 여름에는 약 99만 명, 또 겨울철에는 약 50만 명의 생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축제와 관광, 스포츠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광 상품과 지역 소비 기반을 확장을 통해서 생활 인구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홍천 군민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시면서 좋은 점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나의 고향이면서 물 맑고 인심 좋은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 먹어서 좋고 옥수수라든가 뭐 인삼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좋아요. 군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또 소상공인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홍천은 살기 좋고 말기 좋은 공기지 뭐 여기가. 이건 좀 아쉽다. 또 의료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열악하고 특히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료시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도 안 돼. 명수가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기업이들은 무슨 기업이든지 기업체가 들어가. 한 군데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거기 살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비행기장 너무 시끄러워서 한 군데 떠나고 거기 있게 무슨 진짜 벌어먹기 좋게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태양리에. 시즌마다 관광객들은 이제 다른 데로 뺏기고 여기 있는 주민들은 문화적인 혜택이 별로 없어요. 네,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 다 외지로 보러 가야 되고 즐길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인구가 다 나가서 옛날에는 8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너무 줄어서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상권이 다 죽어서 홍천이 땅이 넓은 만큼 뭔가 기업 유치라던가 관광지 활성화를 많이 해서 저희 홍천군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음식 같은 데나 무슨 이렇게 재래시장 같은데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잖아. 좀 이렇게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어. 아이들도 커가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 데도 없고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어. 홍천군이나 청정 지역 고향이자 또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럭저럭 살기 편안한 동네.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이제 가까운 분들이 계셔서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를 살기 좋은 곳이죠, 뭐 여기가. 짱이죠. 진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겁니다. 홍천은. 네, 국민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그 음식점과 재래시장 등 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군에서는 이 어려운 시장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비상경제대책단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조기 집행은 물론이고 또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도 매월 한 차례 이상씩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사실 최근 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약 201면의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요. 또한 그 빈점포를 저희가 좀 매입을 해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노점 환경의 정비는 물론 또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가 개최가 되거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맞춰서 홍천중앙시장에서는 왁자지껄 주말 야시장도 함께 개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은 물론 지역 경기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배달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은 이 배달 수수료에 상당히 좀 민감해 하십니다. 저희가 공공 배달에 땡겨요라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95개 가맹점에서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또 소비 촉진에도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사랑 상품권, 우리 지역 상품권도 확대해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좀 확대하고 또 자유상권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천 맥주를 테마로 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매년 3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 지역 사업, 또 2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사업, 또 3%의 2차 이자 보전 사업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질문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또 한 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이게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부족이랑 아이들이 갈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뭐 홍천군만뿐만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 인프라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또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아마 지역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의료 파업 시기에 경험했던 의료기관 진료 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아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을 위해서 홍천에 운영 중인 아산병원에 연간 7억 원의 응급실 운영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 특히 소아 중환자들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에는 매년 또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필수 의료 기관 확보는 물론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또 국군병원이 또 있습니다. 이 국군 홍천병원을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2028년도 이내에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홍천 군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박사님께서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천군의 당면한 과제가 사실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야겠다는 게 있을까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오늘 여러 번 나왔던 용문홍천 광역철도인데요.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이 무조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강원도 내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가 들어왔을 때 그 효과가 큰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지역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개통에 대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천군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 사례를 삼아서 잘 준비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홍천군 편, 현재 시각 오후 7시 13분 지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앞에 계신 팻말을 드시면서 함께 OX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40대는 한창 청년이다. 하나, 둘, 셋. 40대는 청년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용문 홍천철도의 예타 통과 꼭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반드시 필요했고요. 세 번째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사업 우려된다. 하나, 둘, 셋. 처음으로 갈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만이 최선이다. 하나, 둘, 셋. 넥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관식입니다. 한 분씩 짧은 단어로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홍천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철도다. 철도다. 자, 박사님, 홍천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사람이다. 사람? 네. 사람이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두 분의 의견이 갈렸던 세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분별한 난개발 사업 우려가 된다. 네. 우리 군수님은 우려가 된다고 하셨고요. 박사님은 우려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먼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개발도 필요합니다만 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일이 빈도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개발과 이 조화는 주민과 좀 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개발하는 것보단 딱 필요한 시설들이 더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박사님은요? 저는 홍천군에 개발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군에서 충분히 컨트롤을 하고 계셔갖고 우려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대답이 더 돋보였던 것 같고요. 이어서 철도다라고 또 답을 해주셨어요, 군수님. 네. 뭐 당연히 철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철도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연말로 예정돼 있는 그 예타의 결과에 홍천 군민 모두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홍천군의 100년 수건 사업이기도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염원하는 춘천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이 철도의 교두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철도 완성되면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은 또 사람이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이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청년이 없고 의사가 없고 가르칠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박사님 톤이 너무 슬프셔가지고 괜히 저도 좀 울적해지는 것 같은데 밝게 해주시면 네. 더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홍천군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또 나오신 자치단체장의 선곡한 히트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주현미 씨의 홍천으로 오세요라는 노래를 홍천으로 오세요? 네.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노래 가사말에는 우리 홍천군의 주요 관광지, 또 자랑거리인 먹거리, 또 역사, 문화가 고스란히 가사에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홍천 동창 만세 운동기념사업회의 김창묵 회장님께서 올해로 104세이신데요. 이 김창묵 회장님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홍천 군민들로서는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주현미의 홍천으로 오세요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신용재 홍천군수와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홍천군 편 생방송으로 보셨습니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용문 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으로 홍천군이 경제 으뜸 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홍천 강원도 홍천 산이 있고 물이 있고